혹시 지금 원인도 모르고 그냥 허리만 계속 치료받고 계신가요? 그동안 누구도 정확히 짚어주지 않아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의 진짜 시작은 에서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허리 쪽만 계속 치료하게 된다면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통증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아프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만 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두 가지 운동 알려드릴게요. 5분 동안 진행해 줍니다. 배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혹시 오래 앉아 있으면 허리 한쪽이 묵직하게 아프고 스쿼트 같은 동작만 해도 허리가 찌릿하게 아프신가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MRI, 근력 검사까지 다 받아봤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습니다. 큰 이상 없어서 다행이지만 계속 허리가 불편하니까 도수 치료도 받아보고 물리치료도 받아봤지만 정작 내 통증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이게 정말 허리 문제 맞을까요? 속으로 이런 의심이 한 번쯤 드셨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어둠 속 한 줄기 빛이 될지도 모릅니다. 허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허리에만 치료받는 게 늘 정답은 아니에요. 특히 검사상으로 허리에는 큰 이상이 없다고 들으셨다면 더더욱이에요. 사실 허리 통증의 진짜 원인이 고관절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관절이랑 허리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리 몸은 하나로 연결된 얽혀있는 체인 시스템이에요. 고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그 부담이 자연스럽게 허리로 쏠리게 되는 거죠. 저도 실제로 병원에서 많은 허리 통증 환자분들을 만나 뵀지만 그중 무려 80%가 고관절 기능 저하로 인한 허리 통증이었어요. 환자분들께 처음 이 얘기를 드리면 다들 의아해 하시지만 막상 고관절 치료하고 나서 허리 통증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라고 하실 때면 저도 같이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한 환자분은 이렇게 편지글을 남기셨어요. 혹시 지금 원인도 모르고 그냥 허리만 계속 치료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회복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에 숨겨진 진짜 원인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고관절과 허리 관계에 대해서 쉽게 설명드리고 왜 고관절이 중요한지도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절대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제품을 사면 제품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우리 몸도 태어날 때부터 각 관절마다 사용법과 기능이 결정되어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 단순히 각각의 관절이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사슬 시스템처럼 작동해요. 이를 관절 사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하나의 관절이 문제를 일으키면 그 영향을 이웃한 관절들이 대신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걸을 때, 서 있을 때, 앉았다 일어날 때 고관절, 즉 엉덩이 관절은 중심축 역할을 하면서 상체와 하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는 다리의 핵심 관절이에요. 그런데 이 고관절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주변 근육이 긴장되거나 약해지면 몸은 그 움직임을 허리나 다른 부위가 대신 보완하려고 해요. 문제는 허리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할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허리는 지지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과한 움직임을 감당하기엔 적합하지 않아요. 결국 무리한 보상 움직임이 반복되면 허리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경우 MRI나 엑스레이를 찍어도 허리 자체는 말짱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문제의 진짜 시작은 고관절에서였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허리 쪽만 계속 치료하게 된다면 근본 원인은 해결되지 않고 통증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 드셨나요? 나만 이런 건 아니었구나. 그동안 괜히 내 몸이 이상한 줄 알았는데 이유가 다 있었었구나. 맞아요. 의료 전문 분야의 정보이니까 일반인 분들은 이런 복잡한 인체 관계 시스템을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검사를 해도 원인이 안 나왔던 게 단지 보이지 않는 고관절 문제 때문이었을 수 있어요. 그동안 누구도 정확히 짚어주지 않아서 더 힘드셨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조금씩 그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내 몸을 다시 이해하고 내 통증의 진짜 원인을 찾아가
나아가는 소중한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 허리 불편감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이 동작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이 자세로 한번 앉아 보시겠어요? 한쪽 엉덩이가 계속 뜨고 허리도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내회전 움직임 제한이 있으신 겁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부터 그 의미를 머릿속에 쉽게 이해되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우선 고관절은 골반뼈와 다리뼈가 만나서 생긴 관절이고요. 고관절은 볼앤 소켓 형태로 생긴 관절입니다. 우리 고관절에는 다양한 움직임 동작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회전이라는 움직임인데요. 일명 엄마 자세 했을 때 엉덩이가 뜨고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건 고관절 안에서 뼈와 뼈가 부딪히거나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예요. 쉽게 말해 고관절 안쪽 공간이 좁아져서 움직일 때마다 조직이 눌리고 끼는 상황인 거죠. 이로 인해 고관절 안쪽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활동적인 분들에게도 자주 나타나는데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일수록 더 민감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고관절 내회전이 안 되시는 분들은 평소 이렇게 말씀하세요. 5가지 중에 해당하시는 게 있는지 확인 같이 한번 해보세요. 첫째, 앉았다 일어날 때 엉덩이 깊숙한 곳이 찌릿하다. 둘째, 오래 앉아 있으면은 고관절 안쪽이 무거운 느낌이 들거나 쑤신다. 셋째, 계단을 오르거나 다리를 회전시키는 동작에서 특정 각도만 되면 순간적인 통증이 있다. 네 번째, 다리를 꼬거나 앉은 상태에서 몸을 비틀면 엉덩이나 허벅지 안쪽이 당긴다. 다섯 번째,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릴 때 탄력 없이 무거운 느낌이 든다. 이런 통증은 허리 문제와도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실제로는 고관절 문제인데 허리만 계속 치료받으셨던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래 치료받아도 낫질 않지 하고 스스로를 원망하거나 지쳤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동안 진짜 원인을 전문 의료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고관절 내회전 제한의 주요 원인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일상 속 특정 자세의 반복 사용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앉아있는 시간이 많고 그 자세도 외회전, 벌림 자세, 예를 들면 쩍 버리거나 다리 꼬기, 양반 자세 같은 자세가 많습니다. 그 결과 내회전 방향은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고 뇌는 이 방향은 안 써도 되겠구나 라고 인식해서 점점 기능을 줄여갑니다. 두 번째, 후관절낭의 단축이에요. 고관절 내회전을 할 때 뒤쪽 관절낭과 인대가 늘어나야 내회전이 가능한데 내회전 사용이 줄어들면 이 부위의 조직이 뻣뻣하게 굳고 고관절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차단되게 됩니다. 세 번째, 엉덩이 근육과 장경인대의 불균형입니다. 고관절 내회전을 조절하는 근육들 중 호둔근은 약화되고 반대로 외회전성 근육인 대둔근과 이상근은 과활성하게 되면 고관절이 내회전하지 못하도록 억제되는 힘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네 번째, 고관절 충돌 증후군이에요. 뼈 구조 자체가 내회전 시 충돌이 잘 일어나게 생긴 경우이고요. 내회전할 때 앞쪽 관절순이 끼거나 부딪히는 구조가 되면 인체가 보호 반응으로 내회전을 스스로 제한시키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신경계의 비사용성 적응이에요. 내회전 동작을 쓰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뇌는 그 방향의 움직임을 불필요한 기능으로 판단하고 점차 차단하게 됩니다. 즉, 움직이려 해도 어색하거나 힘이 잘 안 들어간다, 막히는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섯 번째, 근막과 근육의 패턴화된 긴장입니다. 오랜 시간 한 방향으로만 긴장된 채 반복되면 근막이 특정 움직임을 저항하는 구조로 고정되게 돼요. 특히 장요근, 장경인대, 대퇴근막 장근은 내회전을 방해하는 근막 흐름을 만들기가 쉽게 돼요. 이와 같은 원인들이 존재하지만 제가 실제로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핵심 이유는 근육과 조직이 약해서라기보다도 뇌와 몸이 그 방향의 움직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일상에서 쩍벌 자세, 다리 꼬기, 무릎 벌림과 같은 외회전 동작은 자주 하지만 그 반대인 내회전 동작은 거의 쓰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뇌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아, 이 방향은 잘 안 쓰는구나. 그럼 이 움직임을 굳이 열어둘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뇌는 내회전 방향의 움직임을 스스로 잠궈버리게 됩니다. 움직이려 해도 자꾸 어색해지고 몸에 힘이 잘 안 들어가고 어딘가 막혀있는 느낌이 드는 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건 절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저 몸과 뇌가
아, 이 방향은 이제 안 써도 되는구나 하고 조용히 멈춰버린 결과일 뿐인 거죠. 그래서 고관절 내외전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억지로 강한 스트레칭보다는 부담 없이 부드럽게 뇌에게 다시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 방향 다시 써야 해요. 이 움직임 다시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이 다시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작지만 분명하게 자극을 주세요. 그게 바로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허리만 계속 치료하는 방식으로는 이 통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관절과 허리는 서로 구조적으로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어요. 특히 몸의 중심축에 위치한 이 두 부위는 움직임과 지지력 면에서 서로 보완하고 부담을 나누는 역할을 해요. 하지만 고관절의 유연성이 떨어지거나 근육이 굳어버리게 되면 허리가 그 부족한 움직임을 대신하려고 보상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결과 허리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고 요추의 과사용으로 인해 통증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나 MRI 상으로는 허리는 말쩡해도 허리 아파요 라고 호소하신 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고관절 기능 저하로 인한 허리 통증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고관절은 코어 근육 중 하나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흔히 코어 근육 하면 복근만 떠올리기 쉬운데요. 사실 코어는 몸의 중심에서 움직임을 시작하고 지지하고 안정화하는 모든 근육들의 집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코어 근육이 제 기능을 하려면 고관절 기능이 반드시 함께 작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고관절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지 않으면 아무리 복근이 강해도 아무리 등 근육이 탄탄해도 그 힘이 전달되지 못하고 공중에서 흩어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마치 고장난 자전거 체인처럼요. 아무리 힘껏 페달을 밟아도 체인이 빠져 있으면 그 힘이 바퀴로 전달되지 않잖아요. 고관절은 바로 그 움직임의 체인에 해당돼요. 고관절이 제자리에 맞물려 있어야 코어 근육이 만들어낸 힘이 팔, 다리로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 기능이 멈추게 되면 우리는 힘이 빠진다거나 몸이 휘청거린다, 운동이 잘 안 된다, 자세가 흐트러진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고관절과 코어는 서로 맞물린 쳇바퀴처럼 함께 굴러가야만 몸 전체가 안정되고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근육이 센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작동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작동의 시작점은 바로 고관절 기능입니다. 세 번째, 고관절 기능은 생명력과 연결된 순환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고관절 주변은 세 가지 중요한 순환 경로가 지나가는 길목이에요. 첫 번째로는 생식기 순환. 고관절과 골반이 굳으면 골반 혈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불순, 남성의 경우에는 전립선 순환 저하와 연결될 수 있어요. 특히 고관절 작동이 안 되면 자율신경계와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죠. 두 번째, 소화기 순환. 고관절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소장과 대장 등 장기의 움직임이 제한될 수 있어 변비나 소화불량에도 관련될 수 있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거나 복부가 늘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중 고관절이 굳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세 번째,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고관절은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관절이 아니에요. 그 안쪽 깊은 공간에 대퇴동맥과 대퇴정맥 그리고 림프관도 지나갑니다. 쉽게 말해 하체 전체로 흘러가는 혈액과 림프의 고속도로 입구가 바로 이 고관절 깊숙한 부위에 모여 있어요. 그런데 이 고관절이 굳거나 주변 근육과 조직이 긴장되어 있으면 그 중요한 길목이 좁아지고 눌리게 되고 막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이런 현상을 겪게 됩니다. 다리가 자주 저리고 묵직하다, 발끝이 차갑고 냉증이 있어요. 오래 서 있으면 종아리가 쉽게 부어요. 밤에 자고 일어나도 다리가 개운하지 않아요.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몸 아래쪽으로 흘러가야 할 혈액과 림프가 원활히 순환되지 않아서 생긴 현상입니다. 림프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림프는 혈관처럼 비슷한 경로로 흐르지만 그 역할이 조금 달라요. 림프는 우리 몸속에 생긴 노폐물, 염증, 독소, 과잉수분 등을 빼주는 청소부 역할을 해요. 그리고 면역세포가 이동하는 통로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 림프는 하수도와 같아요. 깨끗한 혈액 같은 수돗물은 심장이 내보내고 림프는 그 안 쓰는 물들, 즉 노폐물과 찌꺼기들을 모아 밖으로 내보내는 통로죠. 그런데 고관절 주변이 굳게 되면 그 하수도 입구가 막히는 것과 같아요. 물이 썩고 부어오르고 냉해지는 거죠.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활기를 잃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관절을 잘 열어주는 일은 단순히 스트레칭 잘 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몸 안에 에너지, 순환, 생명력을 다시 흐르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고관절은 혈액이 흐르고 림프가 흐르고 그 안에서 면역이 돌아가고 생식기와 장기들이 건강하게 작동시키는 몸 전체 순환의 허브이자 생명 흐름의 관문입니다. 고관절 내외전 문제 해결의 키포인트는 세 가지예요. 첫째, 안전한 범위에서 내회전 동작을 점진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거고요. 둘째, 내외전 시 늘어나야 할 조직들, 후관절랑, 인대, 내외전 근육 같은 조직들의 긴장을 이완시켜야 되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뇌에 내외전은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기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고관절 내외전 이완의 많은 운동을 환자분들께 안내해 드렸는데 안 아프고 편하게 할 수 있는 운동만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실제 고관절 내외전 많이 굳어있는 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는 두 가지 운동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세발 자세로 고관절 이완시켜주는 겁니다. 자, 네발기기 자세를 먼저 취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굳어있는 고관절 쪽 무릎을 손과 삼각형을 그리듯이 무릎을 가운데 쪽으로 위치해 줍니다. 그리고 반대쪽 다리는 쭉 펴주시고 그 상태에서 무게중심을 이 앞쪽에 손이 아니라 굳어있는 고관절 뒤쪽으로 모든 무게중심이 실리게끔 중심을 잡아주신 상태에서 고관절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느낌이 드시면은 그 다음에는 팔꿈치로 플랭크 자세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굳어있는 고관절 안쪽과 뒤쪽으로 뻐근하거나 묵직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온몸에 힘을 다 뺀 상태에서 그쪽 고관절 쪽에만 감각을 집중해 주시고 5분 동안 진행해 줍니다. 엄청 편하고 효과는 엄청 좋은 운동이어가지고 꼭 해주세요. 내회전 제한 있는 고관절 쪽에 한 세트에 5분씩 2세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고관절 운동 힙힌지 스쿼트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리고 손은 고관절 위쪽에 올려줍니다. 그리고 허리를 약간 십자 곡선처럼 깊게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며 앉아줍니다. 이때 골반이 이렇게 구부려지면 안 됩니다. 십자곡선처럼 유지한 상태에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보다 고관절이 먼저 움직일 수 있도록 집중해 주시면서 내려앉으면 됩니다. 이게 아니고 무릎이 나가면 안 되고 무릎이 아니라 고관절이 뒤로 빠지면서 앉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엉덩이와 배 힘으로 천천히 일어나 주시면 됩니다. 고관절은 복잡하고 어려운 관절이에요. 그런데도 제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리고 최대한 따라하기 부담 없는 운동 알려드렸어요. 그런데도 운동도 따라하기 어렵거나 제대로 운동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거나 근육과 관절이 굳어서 두 가지 운동, 움직임 범위도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일 거예요. 전문가에게 찾아간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정확한 원인 분석과 체형 진단 받을 수 있어요. 허리가 아픈데 허리만 계속 치료받고 있었던 건 아닌지, 고관절 문제인지, 골반의 정렬 문제인지, 근육의 비대칭 문제인지, 도수치료사는 단순한 통증 부위가 아니라 왜 그 부위가 아픈지 근본적인 원인까지 찾아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움직이지 않던 관절 손으로 직접 수동적으로 열어줄 수 있어요. 아무리 혼자 스트레칭 해도 안 열리는 관절, 도수치료사는 정확한 방향과 각도로 관절을 움직여줘서 막혀있던 움직임을 풀어주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 내외전이 막힌 경우에는 관절 캡슐을 늘려주고 후관절랑을 이완시켜줄 수 있고요. 골반이 틀어져 있는 분들은
음직임은 골반 교정과 천장관절 정렬을 회복시켜주는데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뇌와 신경계에 이 움직임은 다시 써야 해요 라는 신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던 움직임은 뇌가 잊고 있어요. 도수치료사는 그 움직임을 정확한 방향으로 자극해주고 근육과 신경계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재교육까지 시켜줄 수 있습니다. 특히 뇌는 힘을 다 뺀 상태에서 치료사가 입력값을 넣어주면 학습을 더 빠르게 느껴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건 혼자 하기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움직임을 방해하는 근막, 인대, 근육을 해제시켜줄 수 있어요. 장요근, 장경인대, 대둔근, 중둔근과 같은 깊은 부위의 근육은 혼자서는 잘 이완이 안 됩니다. 도수치료사는 이러한 깊은 층의 긴장을 손으로 직접 풀어주기도 하고 그 이완된 상태에서 올바른 움직임을 연결시켜줄 수도 있어요. 다섯 번째, 개인별 움직임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재활 운동을 제시해주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의 체형, 움직임 패턴, 통증의 이유는 다 다릅니다. 도수치료사는 여러분들의 몸을 직접 판단하고 딱 맞는 운동을 단계별로 추천해줍니다. 이럴 경우 무작정 유튜브 따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섯 번째, 회복을 빠르고 안전하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혼자 했을 때 수개월 걸리는 회복이 전문가를 통해서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틀어지는 습관을 계속 점검하며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혼자서도 회복은 가능하지만 도수치료사와 함께라면 그 회복이 정확하고 빠르고 덜 지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원인 모를 통증에 시달리고 계신 분, 스트레칭은 열심히 했는데 나아지는 게 없는 분들, 좌우 움직임이 계속 비대칭적이고 허리 통증이 반복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도수치료는 단순 치료를 넘어 몸을 다시 이해하고 회복시키는 과정이 될 수 있어요. 혹시 지금도 허리 통증 때문에 앉아도 불편하고 일어나도 불편하고 움직이는 것조차 겁나신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동안 수없이 병원을 다녔지만 이상 없다는 말만 듣고 돌아오셨던 경험들 너무 지쳤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허리가 아픈 게 허리 때문만은 아니었고 그 움직임의 시작이 되는 고관절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랬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고관절 다시 움직이게 해주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작은 미션 하나 드려볼게요. 일명 엄마 자세 안 되는 고관절 쪽 아침 저녁 한 번씩 세발기기 관절 운동 5분 하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루하루 5분이 쌓이면 여러분들의 몸이 잊어버렸던 방향을 다시 기억해가는 엄청난 자극이에요. 내 뇌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 움직임 다시 필요해. 나 다시 잘 걷고 싶어. 허리 아픈 거 이제 끝내고 싶어. 그 마음을 제가 누구보다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제가 늘 그 회복 여정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오늘 아침 저녁 고관절 내외전 운동 5분 해냈어요. 그 한 줄이 지금 허리 통증으로 지쳐있는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짜 필요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앞으로도 이런 영상 놓치지 않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우리 오늘도 휴면 상태에 들어간 고관절부터 다시 켜봅시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편한 허리를 갖게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